네, 구글 콘텐츠 URL을 회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합니다. 디지털 AI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가 디지털 전환, AI 전환을 하는데 도와드리고 있는 코디네이터입니다. 자, 이제 회사들 방문도 많이 합니다. 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회사,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는 회사였는데 방문을 했다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안에 브라우저들을 보니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화면처럼 정말로 많은 그 URL 그 창을 탭을 띄워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문서를 여러 개 띄워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와, 저거를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이어서 놀랐죠. 자, 구글 콘텐츠는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뭐 드라이브, 지메일, 뭐 챗, 여러 가지 등등등 에서 생성하거나 뭐 문서, 음악, 동영상, 쪽지, 프로그램, 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구글의 콘텐츠라고 칭하고, 거기에는 각각의 클라우드 아이디라는 것으로 클라우드 아이디가 소유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URL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권한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회 권한, 댓글 권한, 수정 권한, 뭐 이런 식으로 관리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콘텐츠 소유자는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 사람이 콘텐츠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안상에 이제 그 내부 주소를 이제 숨기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행안부의 서비스인데, 행안부 서비스의 URL을 보면은 사실은 그 특정 콘텐츠를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안상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문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닥스 구글닷컴에서 쭉 가다가 중간에 아주 이상한 문자들, 요것은 이제 요 콘텐츠의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 주소만 알면은 사실은 이 문서를 열 수 있다 없다? 예, 열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URL 구조,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URL만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서에 액세스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RL을 활용하는 방법 한 6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한 가지씩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비스 내, 우리가 지메일이나 드라이브나 챗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구글에서는 스타라고 하는, 별표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즐겨 찾는 거, 나 요거는 꼭 집어놨다가 자주 볼 거야 라고 하는 거. 물론 메뉴도 제공을 해주고 있죠. 지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타라고 되어 있고, 또 드라이브에서도 스타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은 내가 눌러놨던, 스타 표시를 했던 그런 것들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좀 중요한 이메일이거나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스타로 눌러서 해놓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런 문서들을 스타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에 이제 크롬을 사용을 하다 보면 크롬 브라우저의 북마크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용하는 문서다, 그럴 때는 드라이브에서 접근하지 않고요, 그냥 북마크에 표시를 해놓고 그거만 누르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북마크 2개는
이제 시트하고 슬라이드 북마크로 이렇게 해놨고요. 또 요거 옆에 보면 이제 폴더로 만들어 놨는데, 폴더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또 세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 또 드릴 건데, 이 북마크에서 폴더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폴더를 누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탭으로 쭉 펼쳐지는 편리함도 있으니까 그런 기능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마크 하는 거는 컨트롤 D죠. 자,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이 개인용은 지원을 안 하고요. 이제 도메인에서만 지원을 하는 기능인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는데, 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이런 콘텐츠들은 이거 버터가 이제 가상의 그런 묶음 형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연말 결산을 할 때는 뭐 어떤 폴더에 있는 영수증, 뭐 저기에 있는 뭐 참고 문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이동하는 거에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다가 묶음 형태로 모아두는 것을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여러 가지 이런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크롬 시작 페이지 설정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런 경우에 좋습니다. 나는 어떤 회사의 기본 문서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 아침에 출근해서 무조건 띄워놔야 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페이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뭐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크롬 브라우저 열면서 바로 열리면 좋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업무가 대부분이 뭐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이 세 가지만 안에서 다 한다.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그 세 가지를 띄울 필요 없이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 켜고 크롬 브라우저 열면은 다 그냥 로그인해서 그 세 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주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시작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구글 콘텐츠들은 각각의 URL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 페이지 설정을 하시면은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메모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구글의 킵이나 아니면은 닥스 이런 식으로 문서 링크들을 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크롬 브라우저에 보면 또 카드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상단에 있는 아이콘도 있고 밑에 보면 이렇게 드라이브 최근 문서를 제공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또 만약에 캘린더, 드라이브 이런 일정이나 드라이브 많이 보시면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은 여러 가지 6가지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나는 사용해 보니까 북마크가 좋아, 나는 사용해 보니까 시작 페이지 설정이 좋아, 나는 사용해 보니까 크롬 브라우저 뭐 카드 기능이 좋고, 나는 뭐 드라이브에서만 하루 종일 작업하니까 나는 스타를 많이 쓸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사용해 보시고 편리한 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회사에서 사실은 뭐 전달하는 문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뭐 세금 계산서, 뭐 여러 가지 뭐 규칙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문서에다가 URL을 넣어서 공유를 하시면은 사실 검색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윈도우죠. 보통은 이제 하나의 화면에서만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마치 여러 개의 화면인 것처럼 가상 데스크탑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나 하고, 그리고 가상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개인 계정 또 하나 이제 로그인을 해 놓습니다. 왜냐면은 화면 안에서 뭐 개인과 회사 계정이 같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 컨트롤 탭으로 옮겨갈 수 있긴 하지만은, 또 그것도 약간은 뭐 화면도 지저분하고 사용하는데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화면이 두 개다 이런 개념으로 가상 데스크탑을 사용하니까 오히려 좀 더 편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직원분들은 사실은 뭐 쭉 악용하면은 뭐 유튜브 같은 거를 가상 데스크탑 옆에 화면에다 띄워놓고 뭐 들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 숨기기 이런 거를 하면은 아이콘에 화면 하단에 태스크에는 나타나는데, 가상 데스크탑을 이용하면 아예 그거 자체도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여기서 안전하다는 의미는 각자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 폴더에다가 여러 가지 놓고 컨트롤 클릭을 하면 그것들이 쭉 펼쳐지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워크스페이스 구성하는 형태로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되는 내용 중에는 이제 제미니한테 문서 찾아달라고 하는 기능들도 계속 이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제미니에게 뭐 문서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단에 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탭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구글 닥스에도 또 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에 여러 가지 문서들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시면은 좀 더 문서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좀 URL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뭐 궁금한 것도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은 또 콘텐츠 제작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